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과 체인소맨 일부의 결말을 두고 비교해보며 누가 더 악랄한 전개를 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멋진 캐릭터들을 많이 죽이고 참혹한 전개를 이끌어냈기로 유명한 귀칼의 악어 작가, 그리고 최근에 애니화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체인소맨이지만 악랄한 전개와 캐릭터 죽이기로 사이코로 불리우는 체인소맨 작가, 과연 이 둘 중에 어떤 작품이 더 악랄한 결과로 독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귀멸의 칼날은 모든 결말이 다 난 상태이며 체인소맨은 1부가 끝나고 2부가 연재 중이기에 공안편으로 불리우는 일부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두 작품의 세간을 놓고 보자면 귀칼은 인간을 잡아먹는 혈기를 사냥하는 귀할대의 이야기, 체인소맨은 인간을 해치는 악마들을 사냥하는 데빌헌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칼의 혈기는 원래 인간이었던 이들이 혈기가 되기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혈기들도 많이 등장하죠. 반면에 체인소맨의 악마 같은 경우 태초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이 악마가 죽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 마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칼은 혈기란 존재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혈기들은 인간들 틈속에 숨어 인간들을 잡아먹지만 체인소맨의 악마는 일반인들조차 그 존재들을 알고 있고 심지어 악마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을 정도로 노출되어 있죠. 일단 그렇다면 두 작품에 나오는 메인 주인공들은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귀칼의 카마도 탄지로는 산속에 사는 평범한 숫쟁이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탄지로가 일찍 죽어 풍족하게 살지 못하지만 나무를 베고 수출해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태초의 혈기 부자에게 네이코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을 살해당하고 네이코는 혈기가 되어버리며 작품이 시작되죠. 체인소맨 덴지는 어릴 적 엄마가 심장병으로 죽고 아버지는 난폭했으며 빚만 잔뜩 놔두고 죽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후로 덴지는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며 나무를 하고 데빌헌터로 일하지만 대부분의 돈을 사채업자에게 뺏겨 평범한 일상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점점 늘어가는 빚더미에 자신의 장기마저 몇 개 뜯긴 상태이며 심장병까지 걸려 죽을 날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좀비 악마에게 온몸이 갈갈이 토막나 죽은 후 자신과 함께 살던 유일한 가족인 포치타가 심장이 되어 부활하게 되었죠. 일단 가정환경만을 보자면 나름 소소하게 살았던 탄지로와는 다르게 덴지 쪽은 완전한 최악측에 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이 시작되기 전까지 고생을 놓고 보면 덴지 쪽이 압승이죠. 하지만 탄지로는 자기 자신의 고통보다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을 눈앞에서 봤다는 것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사실 자기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고통도 엄청나지만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온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생활하고 추억이 가득한 탄지로보단 트라우마 가득한 삶을 살았던 덴지 쪽이 더 암울한 설정인 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귀칼은 그 이후부터도 평범한 클리셰를 꼬아버리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처음으로 보면서 당황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사비토와 마코모인데 탄지로가 검술술을 할 때 갑툭튀해서 와, 얘네 비주얼 보니까 얘네랑 같이 모험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비토는 딱 믿음직한 동료이면서 살짝 라이벌 의식이 생기려는 그런 전형적인 느낌에, 마코모는 탄지로와 이어질 듯 말 듯 하다가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런 귀여운 여자 캐릭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유령, 이미 몇 년 전에 죽어버린 상황이라는 설정을 보고 그때부터 이 작가 나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체인소맨도 만만치 않죠. 덴지의 공안 동료들이라고 소개받은 아라이 히로카즈나 여러 인물들 각자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며 기대를 했지만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전부 총에 맞아 사망하며 이거 만화 맞냐? 라며 벙찌게 했던 적이 있었죠. 또 귀칼에서 초면의 악어 작가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부분, 바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주연급 조연 캐릭터인 염조랭 쿄조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상 무한열차 편을 혼자서 전부 캐리해버렸던 쿄조로 귀살대 내에서도 실력자로 불리우며 매력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딱 그 에피소드에서만 활약하게 하고 과감하게 죽도록 만들어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아냈죠. 물론 체인소맨 역시 덴지의 공안 데빌헌터의 선배, 주인공 중 한 명인 아키의 버디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꽤나 매력적인 캐릭터인 히메노. 그녀는 유령의 악마를 사용하는 데빌헌터로
엄청난 임팩트와 더불어 덴지와도 자주 엮이게 되며 앞으로의 전개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져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무라이 서두 편에서 총에 맞아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키가 사무라이 서두에게 당하자 자신의 모든 몸을 희생해 유령의 악마를 소환하게 되며 죽게 됩니다. 팔다리가 하나씩 사라진 연출이 굉장히 기괴하기도 했고, 그녀가 소환한 유령의 악마 모습도 굉장히 소름 끼쳐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심지어 자신의 모든 몸을 희생해서 퍼붓은 공격이 별 효과가 나오지 못하며 죽는 모습에 와, 이런 캐릭터를 벌써 죽인다고? 라며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귀칼 작가, 체인소맨 작가의 악마적인 모습의 진짜는 사실상 그 후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수많은 캐릭터들을 죽여버린다는 점입니다. 귀칼의 경우는 상처 가득한 결말을 안겨주는데, 일단 주인공 탄지로 세대인 게냐가 코코시보에 의해 죽게 되고, 그 모습을 본 귀할대 주중 사람 몇 안 되는 인물인 사내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죠. 또한 귀할대 주중 왕래로 성장형 천재 캐릭터인 하주 무이치로 역시 성장을 전부 다 마치지 못하고 자신의 선조인 코코시보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며 팬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습니다. 또한 여자 캐릭터 중 네즈코와 더불어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인 충주 고초 시노부는 역대급 충격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데, 바로 원수인 혈기에게 통째로 잡아먹힌다는 거였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캐릭터에게 이런 결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충격이 있었지만, 사실 체인소맨은 이건 잠시 뒤 말하도록 하고, 최종 국면 무장전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귀할대 최강의 전력 암조 히메지마 교메이가 전투의 여파로 사망하게 되고, 연주 칼로리 미치리와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역시 굳이 죽일 필요도 없는 인물들, 해피엔딩으로 나눴을 때 훨씬 값어치가 있는 인물들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상 귀멸의 칼라의 인기를 경영했던 쪽은 탄지로 세대가 아닌 9명의 귀할대 주 라인인데, 그 9명의 주들 중 최후에 남는 캐릭터는 3명, 반 이상이 죽어버리며 독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터뜨리겠죠. 심지어 그 악어 작가가 설정해놓은 반점의 후유증이라는 것 때문에 반점을 마련한 사네미와 기우, 탄지로는 단명할 미래가 펼쳐지며 더욱 암담해지게 됩니다. 악어 작가를 악마라고 부르는 게 많은 인물들을 죽였기 때문만 아니고 각각의 인물들에게 부여해놓은 처참한 과거 때문도 있어요. 아까 탄지로와 덴지의 설정을 비교하면서 덴지가 탄지로보다 참혹한 것 같다고 했죠. 사실 탄지로는 귀칼 세계관에서 참혹한 과거를 가진 인물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카나오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엄청난 가정폭력에 감정까지 잃게 되었고, 후에는 노예로 팔려가다가 코초자마에게 구원을 받았죠. 제이치 역시 부모에게 버려졌으며, 이노스케는 엄마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떤 곳으로 도망갔는데 하필 그곳이 상위 도우마가 있던 곳이라 이노스케를 구하기 위해 산속에 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노스케는 산짐승들에게서 자라났죠. 교메이는 자신이 기르던 아이의 배신으로 인해 자신이 기르던 다른 아이들이 대부분 혈기들에게 죽게 되고, 무이치로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자신의 쌍둥이 용조차 혈기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네미 형제는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결국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엄마가 혈기가 되어 나타나 동생들을 죽이고 결국 사네미가 자신의 손으로 엄마를 죽이게 되는 최악의 과거가 부여됐죠. 오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뱀 혈기가 잡아먹기 위해 감옥 속에서 사육을 당하게 되었고, 뱀 혈기가 피를 맛보겠다며 오바나의 입을 찢어버렸으며, 뱀 혈기에게서 겨우 탈출한 뒤에는 자신의 친척이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었다며 욕을 하는 정도까지 실언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귀살대 측뿐만 아니라 태초의 검사 요리치나 상현사 마카자, 상현유, 다키우타로 남매 등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에게 처참한 과거를 부여해놓은 아주 악질적인 작가였죠. 그렇다면 체인소맨은 어떨까요? 사실 진짜 미쳤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할 정도의 전개였습니다. 아직 체인소맨은 전부 다 완결이 난 게 아닌 일부 공안편만 마무리가 되고 2부가 연재 중인데, 1편의 주인공인 덴지, 마키마, 파워, 아키, 이 중에 덴지 빼고 다 죽는 말도 안 되는 전개가 펼쳐지죠. 심지어 파워와 아키는 마키마가, 마키마는 덴지가 죽이는 주인공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치다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귀칼에서는 탄지로 빼고 네지코, 제니츠, 이노스케, 카나오 이런 애들이 다 죽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나루토로 치면 사스케가 죽는 것, 원피스로 치면 조로, 상디가 죽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액션 만화에서 그동안 여러 빌드업을 시키며 성장했던 메인 캐릭터들을 전부 죽인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체인소맨은 굉장히 충격적인 연출로 주인공들을 죽였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난데없이 갑자기 마키마가 파워를 주겠다며 손가락총으로 싸울 생각도 없던 파워를 날려버리죠. 물론 그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그 후에 다시 어떻게 부활해 싸우지만 만나자마자 죽여버리는 그런 식의 표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코쿠시보가 무이출의 팔목을 손쉽게 날려버린 느낌에서 더 나아가 만나자마자 코쿠시보가 무이출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다면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네요. 또한 아키 역시 죽음에 대한 복선은 여러 번 깔리긴 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곧바로 머가리에 총이 박혀있는 총의 마인으로 되살아 덴지를 찾아오죠. 처음에는 아키가 총의 마인이 되어서 오, 아키 버프 됐네? 총의 악마 능력 얻은 거면 개쩐다 라고 생각했다가 마인이 되었다는 건 이미 죽어서 악마에게 몸을 빼앗겼다는 것. 그 후에 덴지와 싸우다가 덴지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인소맨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을 법했던 같은 공안의 동료인 천사의 악마, 상어의 마인, 폭력의 마인, 거미의 악마 등 이런 애들도 전부 가차없이 죽여버리는데, 사실상 귀칼에서 주들 죽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율로 죽는다고 볼 수 있죠. 뭐 아직 전부 완결이 나지 않았으니 이후에 죽은 캐릭터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지도 모르지만요. 특히 체인소맨 작가의 정신세계가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마키마입니다. 마키마는 사실상 이 작품에서 메인 히로인으로 나왔고 첫 화부터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뺏어갔는데, 그런 그녀가 바로 모든 것의 흑마 파워와 아키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지배의 악마였죠. 그런데 뭐 주인공이 흑마인 건 그렇다고 치고 그 최후가 너무나도 엽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노부가 도마에게 흡수되어 잡아먹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마키마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예 덴지가 마키마를 토막을 낸 후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요. 모든 부위를 다른 식으로 요리해 파스타, 전골, 햄버거 등등 다양한 요리를 해 완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희대의 명대사를 날리죠. 마키마 씨는 이런 맛이구나. 남자 주인공이 아무리 적이었지만 여자 주인공을 요리해 먹다니, 다른 비유로 요리해 먹은 게 아니고 진짜로 요리를 해 먹어버렸다는 것에 이야, 작가가 정신병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체인소맨은 새로운 2부가 연재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또 이런 식의 충격적인 전개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귀멸의 칼날과 체인소맨은 이렇게 참혹한 전개들과 설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가 엄청난 흡입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충격적인 전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작품보다 머릿속에 강력하게 인식이 되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며 어느새 정이 붙어버리는 작용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귀멸의 칼날 작가와 체인소맨 작가 중 누가 더 악마 같은 면모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커뮤니티에 투표도 한번 진행해 볼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